연구소 김대호 소장이고요. 기자회견은 먼저 저희의 그 선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각자 네 분입니다. 네 분이 각 1분 정도씩 자기 일을 포부를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86 청산과 문정권 심판을 위해 험지의 대통합신당 후보로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치한 586 청산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일교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화석화된 586 운동권과 민주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의 국정 파탄, 위선 거짓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절망과 대한민국의 추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인영, 심상정 등 시대착오 586 어원들이 확고히 또아리를 튼 이른바 험지의 대통합신당 후보를 자문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장노동, 사무기술직, 대학 시민단체 공론장 등에서 상식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문정권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민생압살, 외교자폐, 안보파괴, 법치파괴, 거짓과 위선 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정과 실정에 맞서 광장과 공론장에서 자유시민 항쟁을 조직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586 정치인들과 출발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실물 경험과 긴 성찰을 통해 숙성된 비전과 정책이 있고 이를 실천할 공심과 용기가 있습니다. 청산과 반대를 넘어 비전과 대안의 선진정치의 선봉이 될 의지와 경륜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화석, 깡통, 무능, 위선의 586 정치인과 더불어 자리와 재선만 탐하는 기회주의 본말정도 정치도 끝장내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문재인 집권과 지긋지긋한 폭정은 보수의 게으름과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거듭나고 중도, 상식, 양심 세력과 대통합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도 선봉에 서겠습니다. 구도구갑 이인영은 김대호가, 고양시갑 심상정은 조영곤이 맡겠습니다. 그 외 수많은 586 화석들 중 하나는 정경모에게 맡겨주십시오. 지역평등운동의 창달자 주동식은 호남정치 1번지 광주로 보내주십시오. 더 나은 후보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선봉을 맡겨주십시오. 2020년 2월 11일 조영곤 51세 교육시민운동가 자유시민정치의 사무총장입니다. 저 김대호 사회의 디자인 연구소장이며 플랫폼 자유와 공화 상임운영위원장입니다. 정경모 비정규직 인권 변호사이고 국민의 소리 운영위원이십니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이자 제3의 길 전편집인이자 자유시민정치회의 공동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 1인씩 나와가지고요. 자기 프로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형곤입니다. 2008년부터 교육 시민운동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가 공급자 중심에 앞장서 있고 교총이 공급자 중심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외면한 채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돌아갔고 그 전교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공공의 적 1호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10%의 귀족 노조가 90%의 국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꼴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각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586 정치인들이 민주노총을 감싸고 있는 행태에 90%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총선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앞에서 저는 그 노동자의 친구가 아닌 노동자의 적, 대다수 국민들의 적인 심상정 지역구에서 저는 한판 붙으면서 국민 편에서 서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경모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경모 변호사입니다. 보수 우파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보수 우파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고를 졸업한 후 공장 노동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들만의 공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정,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는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고 청년 세대의 꿈이고 제가 살아온 꿈이기도 합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민심이 용서둠쳐 나왔습니다. 그 민심은 자유에 대한 수호에 대한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은 건국 70년 이래 이처럼 중대한 자유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투쟁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신념으로 무장된 그런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거리에서 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와서 다시 거리에서 독재와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장이 국민이 거리에서 독재 정권과 싸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자유를 위해, 안전과 번영된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주동식입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히 민주화에 대한 기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여로 현재 문재인 정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남의 선택은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런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호남과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이런 위험한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고향 호남을 걱정하고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현재 호남의 상황을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호남과 대한민국이 같이 가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각오에서 이 충정을 제 고향 광주에 호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호남이 민주화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의 건국과 산업화, 경제개발의 성과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섰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분노하고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것이 호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의 그 5.18의 핏값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남에 가서 이 진실을 말하고 호남이 문재인 이 정권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동반자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 가진 힘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대우 소장입니다. 82년에 서울대 공대 입학해가지고 학생운동, 야학운동, 구로 검천 지역에서 중소기업 노종 운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년 무기징역 2번의 감옥을 갔습니다. 1995년에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구매 개발하고 품질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8년 11개월을 갖다 일하고 2004년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때 대우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관료와 지식사회와 386 운동권 진보 노동 세력의 무지몽마 시대착오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책이 바로 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입니다. 2001년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또 그때 이제 제가 아까 386 그 운동권의 어떤 시대착오를 제가 절감을 해서 그걸 먼저 안 사람의 어떤 그 책임으로서 제가 요 그때 2004년에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386을 죽여야 청년이 산다라는 책을 공저로 썼습니다. 2006년에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그때 여의도에 개설을 하고 한국판 제3의 길 운동을 그때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회의장 등 정부 기관장하고 인천시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자문위원이나 특보로 위촉돼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 예산 등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은 종합적 경세 방향과 정치 공공 품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책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2007년에 썼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성찰을 담아서 2009년에 노무현 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1987 체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청년과 기업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서 7공화국이 온다라는 책을 갖다가 한 달 전에 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화석화 좀비화돼 있고 경색 깡통에 위성과 거짓의 386들하고 출발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성찰의 깊이가 다르고 통찰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성찰과 통찰을 이런 책으로서 글로서 그렇게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참 철진한 586을 청산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하나. 예. 미처 와서 못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이대로 가면은 호남이 이대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면은 호남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고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조형곤, 김대호, 정경모, 주동식 넷이 시대착오적인 586을 반드시 청산하자. 그리고 문재인 폭정을 심판하자. 어제 대통합신당으로 가칭 이름을 정한 대통합신당에 저희들이 그 후보로서 나서겠다. 그런데 그것은 기득권을 추구하기 위한 TK를 나가거나 비례대표를 달라고 하거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험지 중에 험지를 가겠다. 이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장렬히 싸우겠다. 광주에도 가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총선이 국가의 체제를 가를 그러한 중요한 총선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4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저희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